현장에서 토양 비저항을 측정할 때에는 4개의 핀을 꽂고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또는 토양의 샘플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비저항을 측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럴 때 사용하는 소일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심지에서는 핀을 설치하고 비저항을 측정하기가 어렵죠. 가끔 굴착 공사를 할 때 지하 1m 정도에 있는 토양을 담아서 이 샘플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전원법의 디벨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지하 50~60m의 비저항을 미리 측정해야 하는데 이런 측정을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럴 때 보링을 하면서 올라오는 토양을 깊이별로 잘 모아서 이 샘플로 비저항을 측정하는 도구가 소일 박스입니다. 이 박스 안에 토양의 샘플을 넣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아주 작은 양의 토양 샘플을 가지고 하는 측정이기 때문에 실제 토양과는 차이가 납니다. 토양이 압축된 정도나 압력, 온도, 수분의 함량 이런 많은 요인들이 현장의 토양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측정은 불가능하고 비저항 값은 필요하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사각형 상자인데 측정 원리는 웨너 4핀 메소드와 같습니다. 토양 비저항 측정기는 4개의 핀 중 바깥쪽 2개의 핀으로 전류를 보내고 안쪽 2개의 핀으로 전압을 측정합니다. 소일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 안에 토양의 샘플을 담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바깥쪽 2개의 핀을 C1과 C2에 연결하고 안쪽 2개의 핀을 P1과 P2에 연결한 다음 스위치를 켜면 바깥쪽 2개의 핀으로 전류를 보내고 안쪽 2개의 핀으로 전압을 측정합니다. 전압과 전류를 알면 ohm의 법칙으로 저항을 구할 수 있죠. 측정기가 전압과 전류를 알고 있으니까 측정기에서 나오는 값은 저항값입니다. 계측기에서 다이얼과 멀티플 스위치의 레인지를 곱해서 45ohm이 나타났다면 이 값은 비저항이 아니고 저항이라고 했죠. 이 값을 2πAR의 공식에 대입해서 비저항을 구했습니다. 소일 박스에서도 4개의 핀을 사용하는 건 같은데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소일 박스에서는 측정된 값으로 2πAR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항 R 값이 바로 비저항 로우 값이 됩니다. 비저항의 단위는 ohmcm이고 저항의 단위는 ohm이니까 단위는 다르지만 절대값으로 같다는 겁니다. 이 소일 박스로 측정해서 저항값이 10,000ohm이 측정되었다면 비저항값은 10,000ohmcm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계산이 가능한지는 몇 번 나왔던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초이론 10강 토양 비저항 1편에서 토양 비저항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온 그림입니다. 토양 비저항은 단위 면적, 단위 길이당의 저항이었죠. 측정된 저항에 길이분의 면적을 곱해주면 비저항 값이 되는데 여기서 단위 면적과 단위 길이를 대입해 주게 되면 즉 1제곱cm와 1cm를 대입해주면 저항 R과 비저항 로우가 같아집니다. 단위는 다르죠. 그런데 이 소일 박스는 그냥 봐도 단위 면적과 단위 길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면적 A와 길이 L을 같게 만들면 L분의 A가 1이 되니까 단위 면적, 단위 길이와 같아집니다. 즉 저항 R과 비저항 로우가 같아지는 거죠. 이 소일 박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소일 박스 안의 이 직육면체로 흐르는 전류와 전압으로 저항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직육면체와 이 C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이 면적 A와 길이 L이 같다는 거겠죠.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면적과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L에 해당하는 길이는 12.4cm입니다. 영상에서 각도가 조금 안 맞아서 정확한 길이를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약 12.4cm입니다. A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쪽 길이는 4cm이고 다른 한쪽의 길이는 3.1cm입니다. 사실 저 혼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길이와 면적을 식에서 보면 길이는 12.4cm이고 단면적은 12.4제곱cm가 됩니다. 분모와 분자에 같은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측정하는 저항 R은 비저항 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맨 앞부분에서 토양이 압축된 정도나 압력, 온도, 수분의 함량 이런 많은 요인들이
현장의 토양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고요. 이런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측정하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지표면의 바싹 마른 토양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땅속의 상태와는 다르게 제대로 다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레인지가 100K니까 10만이고요. 8.5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85만 옴입니다. 이 값이 비저항 값이니까 85만 옴 센티미터가 되는 건데 이런 값은 실제 토양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값입니다. 여기서 좀 다져보겠습니다. 실제 땅의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죠. 다질수록 비저항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다진 상태에서 47만 옴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래도 아직은 비저항이 너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표면의 바싹 마른 흙이어서 그런 겁니다. 지하 1m 정도의 흙이 이렇게 말라있지는 않습니다. 물을 조금 부어 보겠습니다.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비저항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2,000 정도까지는 떨어진 상태이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22,000 옴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이 영상은 소일박스로 대충 측정하게 되면 얼마나 신뢰가 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깊이의 토양을 수분이 마르지 않게 그대로 보존을 하고 압축된 정도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을 박스의 윗부분까지만 잘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물은 다질 필요도 없고 수분의 함량을 따질 필요도 없으니까 실험은 정확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 물의 정확한 비저항 값을 알아야 하니까 박스의 규격에 딱 맞게 채우고 측정을 하겠습니다. 물을 넘칠 듯 말 듯 채웠습니다. 6,000옴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이 물의 정확한 비저항은 6,000옴 센티미터인 거죠. 만약 토양을 이 박스에 꽉 채우지 않고 측정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비저항이 더 크게 측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은 그 물질의 고유저항, 즉 비저항의 단면적분의 길이를 곱해주면 되죠. 이 물의 비저항은 조금 전에 측정한 6,000옴 센티미터입니다. 물을 가득 채운 이 상태에서 측정한 저항값이었는데 물을 버리니까 길이는 그대로이고 단면적만 줄었죠. 분모인 단면적이 작아지니까 측정되는 저항값은 커지는 겁니다. 물을 조금 덜어내 보겠습니다. 8,000옴 센티미터가 나오죠. 물을 덜어낸 만큼, 즉 단면적이 작아진 만큼 저항이 커졌습니다. 실제로는 6,000인데 정확하게 채우지 않으면 8,000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불룩하게 채우면 더 낮은 값이 나오겠죠. 이번 시간은 여러가지 실험을 하면서 소일박스의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소일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고 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